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이 준비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기획, 오늘 그 마지막 순서로 박미라 기자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필요성과 디지털 공간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통화 주권을 지킬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디지털 공간에서도 원화의 그 쓰임이 더 널리 쓰이게 되면서 그 통화 주권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시장의 99%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유로화나 엔화와 같은 그 거래 규모가 큰 통화들도 해외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유통이 미미한 상황인데요. 이런 점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해외 활용성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원화의 범용성이라든지 국부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그 변동성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국내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더 범용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반대로 외국인들의 활용 사례가 늘어나는데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은행 지점이 없는 국가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BTS나 지드래곤 같은 유명 가수들의 굿즈나 티켓 구매 역시 가능해지면서 원화의 통화 영역이 디지털 공간으로도 확장이 되고 또 이건 결국 원화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드래곤의 티켓을 이런 식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 수요가 생각보다 지속 가능하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방문 수요를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금융이 뭔가 이를 활성화시키는 구심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그건 예측할 수 없는 수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엔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일각에서는 달러는 기축통화라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 가능한데 이 원화는 그렇지 않다라는 회의론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달러 기반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유로와 엔화 또 싱가포르 달러와 같은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존재하지만 실제 유통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축통화로 분류되지 않는 원화가 해외에서 통화로서의 활용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 관련해서도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한 거의 99%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축 통화의 반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해외에서 어느 정도나 그런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하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앙은행 시스템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민간에게 맡겨도 괜찮은지가 좀 궁금합니다. 시중은행이 발행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본질적으로 중앙은행이 화폐를 새로 발행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 화폐를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구현하는 유통수단에 가깝습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 지급 수단도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듯이 스테이블 코인 도 민간이 발행하되 철저한 감독과 건정성 기준을 세워서 경쟁하는 것이 맞다는 건데요. 민간 기업이든 은행이든 경쟁 가능한 규제 환경 속에서 효율성과 책임성을 따져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된다면 은행 예금이 줄거나 또 통화 정책의 운영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네, 그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생태계에서 송금과 거래 수단으로 빠르게 쓰이고 있고요. 일부 해외에서는 예치형 상품으로도 수익을 제공하고 있어서 예금 이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 예금이 충족해 줄 수 없는 수요 때문에 은행 예금 감소가
보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예금 보호가 100% 되지 않는 그 우려 때문에 은행 예금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완전히 대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정책 관련해서도요. 스테이블 코인이 현금처럼 계좌나 계정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속성상 초기에는 통화량 관리에 혼선이 불가피해는 보이지만 거래 실태를 고려한 모니터링과 정책 수단은 곧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그 공식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우리나라에서 실제 결제에 쓰이게 되면 사실 원화처럼 기능을 하게 되는 건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거의 어렵다는 겁니다.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유발하는 그 은행 예금 감소나 통화 정책 혼선보다는 훨씬 심각한 문제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관련 대책이 더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과 다른 점은 환급을 약속한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게 하나의 약속일 뿐 계약은 아닙니다. 내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를 할 경우에는요. 이걸 발행하는 발행인과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환급 약속을 안 지켜도 문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적으로 환급 의무를 필수로 명시를 하고 100% 지급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하고요. 현급성 자산이나 단기 국채 등 안정적인 자산으로 반드시 구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자산의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는 것과 또 외부 회계 감사를 비롯한 파산 방지 장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또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박미라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